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피아 공학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용어적인 면을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포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시스템 분석이라든지 또는 이제 설계를 할 때 문서화를 꼭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문서화를 할 때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실행 과정의 전 과정 중에 입력 있으면 출력이 있겠죠. 입력된 것이 그냥 출력이 되면 웃기잖아요. 네, 여러분이 뭐 돈가스를 먹었는데 돈가스가 그대로 나오면 웃기잖아요. 네, 거기에 무슨 과정을 거쳐요? 네, 처리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 이런 기능들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시스템 모델은 입력 있으면 출력이 있다. 그런데 그냥 나오지 않고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친다. 그런 게 처리다라고 하는 거죠. 입력, 처리, 출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향식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진행하는 방식인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화 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자, 체계적인 문서 관리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그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호, 도표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보기 쉬워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기능을 또 몇 개로 또 분화를 했어요. 기능별로 분화를 해가지고 그걸 계층 구조로 표현한 것을 히포 차트다라고 또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용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히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분석 설계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입력, 처리, 출력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히포 차트가 있다라고 그랬죠. 히포 차트가 뭐였어요? 시스템의 기능을 이제 몇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계층 구조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히포 차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히포 차트에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류를 여러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시적인 도표, 총체적인 도표, 세부적인 도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가시적이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도식 목차라고 하고요.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기능, 흐름을 보여주는 계층 구조가 되고요. 총체적인 도표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자, 여러분, 입력 있으면 출력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처리가 있다 그랬죠. 이 처리. 자, 이런 입력, 처리, 출력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표를 이제 총체적인 도표다라고 하고, 세부적인 도표는 뭐냐면 이런 총체적인 도표에 표시된 기능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기술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입력, 처리, 출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히포 차트는 무엇이냐? 총체적 도표다라는 거. 자, A는 기억할 거 일단 종류 세 가지 기억을 해주고, 자, 이것에 대한 설명, 이거는 쉽잖아요. 전체적인 거 설명해준다, 세부적인 거 설명해준다,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좀, 총괄 도표가 뭐지? 좀 사람들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궁금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앞단원에서 여러 가지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배웠죠. 분석을 넘어서 이번에는 구조적인 설계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이제 설계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분석 기법의 결과, 구조적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뭘 사용했죠? 자료 흐름도를 사용을 했죠. 네. 거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 모두를 설계하기 위한 전략, 다음에 평가 지침, 문서화 도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제 체계화된 기법이다라고 그랬고요. 자료 흐름도, 분석 도구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나? 자료 흐름도 DFD라고 그랬죠. 자료 사전 DD라고 그랬죠. 개체 이야기, 개체 관계도가 있었죠. 소단위 명세서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뭐 하는 도구였어요? 그죠? 분석하는 도구였죠. 분석이 끝난 다음에 이런 것이 준비된 이후에 분석이 끝났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거는 뭐예요? 분석. 사용자하고 대화를 많이 하거나 어찌됐건 사용자의 마음을 잘 읽었다.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바로 이제 설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설계입니다. 설계는 그럼 뭐를 할까? 이제 고민이 되죠? 설계는 여러분 설계도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설계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자, 작성된 요구사항 명세서가 있죠.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이 이제 끝났다 그거죠. 그럼 명세서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되려면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현이 되려면 일 처리하는 순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처리될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설계가 잘 돼야 되죠. 여러분이 아파트 무조건 땅 파는 거 아니죠.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아파트 땅을 파야 되는 거잖아요. 설계를 굉장히 멋있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멋있는 아파트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라는 거고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이제 지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 모형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모형. 자, 소프트웨어 설계 모형입니다. 설계 모형.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네. 자, 데이터 설계. 구조 설계. 구조 설계를 이제 구조가 영어로 아키텍처거든요. 가끔씩 이제 아키텍처 설계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 그다음에 어떤 절차 설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종류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설계는 뭐냐? 자, 요구 분석 단계에서 생성된 내용이 있겠죠. 네,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ERD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체, 관계, 그다음에 이제 자료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설계에 대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 설계가 있습니다. 구조 설계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이제 모듈 사이의 관계. 모듈이 뭘까? 소프트웨어가 이제 2년 프로젝트 하면 어떠세요? 소프트웨어 양이 엄청나겠죠. 한꺼번에 처리하기 힘드니까 이제 잘게 쪼갠 겁니다. 그 쪼갠 단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엑셀을 한번 볼까요? 엑셀을 보면 홈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죠. 편집 버튼을 누르면 또 메뉴가 나오죠. 많은 명령어들이 있는데 딱 구분을 해놨잖아요. 얘는 어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듈입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홈 버튼 누를 때 명령어와 편집 버튼 눌렀을 때 명령어 사이에 어떤 관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지 그런 거. 자, 모듈 사이에 대한 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구조 설계에서는. 그래서 모듈과 모듈 사이에 대한 그런 상호작용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인터페이스는 이제 뭐냐면 소프트웨어와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세탁기에서 무슨 버튼을 누르면 세탁이 되지? 버튼 누르는 거, 버튼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인터페이스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사용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가 무슨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작동되게 할 거냐? 기계로 말하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용자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절차 설계는 뭐냐면 이제 모듈이 이제 수행해야 될 기능이 있죠. 그거를 이제 절차적으로 바꾸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데이터 설계는 이제 ERD를 이용을 해서 정의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설계 기초가 되는 것이고 구조 설계에서는 이제 DFD, DD, STD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인터페이스 설계에서는 DFD이 이제 설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절차 설계에서는 소단위 명세서, 상태 전이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화로 가겠습니다. 네. 자, 모듈화다라는 것은 이제 설계에 대한 기본 원리가 되는데요. 자, 모듈화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나눈다, 쪼갠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모듈화는 무엇이다? 이제 쪼갠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이제 모듈 단위로 쪼갠다. 그럼 어떻게 쪼갤 거냐? 그냥 무자비로 그냥 쪼갤 거냐? 마음 내키는 대로 쪼갤 거냐? 그러지 않겠죠. 네,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어서 나누겠죠. 공통적인 명령어들이 좀 들어간 것은 한쪽으로 모아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누겠죠. 모듈화를 안 시킬 때와 모듈화를 시켰을 때의 또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모듈화를 시켜주면 뭐가 좋으냐? 확장성이 좋아요, 융통성이 좋아요, 경제성이 좋아요.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확장성이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 큰 덩어리에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 때 하고 소프트웨어가 어떤 특정 명령어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또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글자 색깔 바꿔주는 명령어들 있죠. 그 기능 있죠. 그거 거기도 또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엑셀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엑셀이라 생각을 해보고 이제 파워포인트 소프트웨어를 이제 내가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서 글자 바꾸는 거 똑같잖아요. 글자 색깔 바꾸는 거 알고리즘이 똑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가져오고 싶어요.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어때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모듈화를 시켜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추상화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이제 추상화에 대한 개념. 추상화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네, 간략화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설계를 하고 차례대로 세분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추상화에는 기능 추상화, 제어 추상화, 자료 추상화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기능 추상화다 그러면 입력 자료를 출력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을 추상화다라는 것이고, 제어 추상화는 이제 뭐냐면 제어의 정확한 메커니즘,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지 않고 원하는 이제 효과를 정하는 데 있는 것이고요. 자료 추상화다라는 것은 이제 자료가 있고 해당되는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이제 같이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으로써 자료 객체를 구성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상화에서는 종류 세 가지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해당되는 내용이 무슨 추상화냐 이런 관계성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입력 자료를 출력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을 추상화하는 것은 무슨 추상화요? 네, 기능 추상화. 됐죠? 절차와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메커니즘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의하지 않고 원하는 효과를 낸다. 그러면 무슨 추상화예요? 네, 제어 추상화. 그죠? 네. 그다음에 자료와 기능을 함께 정의함으로써 자료 객체를 구성하는 방법 무슨 추상화요? 네, 자료 추상화.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 정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 문제를 이게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문제를 이제 상위의 중요한 개념으로부터 하위의 개념으로 구체화시키는 분할 기법이 단계적 정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하향식 설계 전략이 되는 거죠. 네. 자, 소프트웨어 기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좀 더 구체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료 구조, 네, 이렇게 이제 상세한 내역이 가능한 뒤로 미루어 가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내용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 구체화된 내용으로 가는 것이고 아주 상세한 내용은 이제 뒤로 미뤄라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단계적 정제 기법은 하향식 설계 기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정보 은닉에 관련된 겁니다. 정보 은닉이다라는 것은 이제 정보가 외부에 감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따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보따리 안에 비밀 상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외부인이 잘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이제 정보 은닉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해당되는 정보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서. 네. 그래서 다른 모듈이 볼 수 없어요. 다른 모듈이 접근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접근을 하지 못하니까 변경을 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모듈이 이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정보 은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다른 모듈이 정보 은닉된 모듈과 인터페이스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네. 그럴 때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듈을 이렇게 하면은 모듈을 독립적으로 이제 수행할 수가 있고, 하나의 모듈이 변경되더라도 다른 모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더 용이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글자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모델, 그다음에 이제 인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이제 모듈, 네, 모듈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와 이 모듈과 이 모듈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으면 이제 서로가 뭔가 하는 일을 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듈과 모듈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게 좋은 거고, 얘가 이제 어떤 기능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도 얘한테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네, 정보 은닉입니다. 정보가 모듈로 나눠져 있어서 숨겨져 있는 거죠. 다른 모듈이 얘를 접근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띵동 눌러주면 그때서야 필요한 기능을 하나 주는 거죠. 그렇게 운영되는 게 정보 은닉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프로그램 구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인 모듈이라고 그랬죠. 소프트웨어를 쪼개놓은 단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 모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듈의 계층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 구조다라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보면은 순서, 그다음에 선택, 반복 이런 처리적인 절차는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자, 프로그램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제 트리 구조에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기를 하고, 네, 사각형은 이제 모듈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모양일지는 우리가 바로 그림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조는 무엇이다? 네, 모듈의 계층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을 프로그램 구조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구조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용어입니다. 자, 펜인, 펜아웃이 있습니다. 자, 이 용어를 여러분이 이제 헷갈려 하지 않으면 돼요. 좀 설명을 여러분이 말이 좀 헷갈리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도다, 제어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떤 모듈을 이제 제어하는 모듈의 수를 나타낸다. 얼마나 많은 모듈이 주어진 모듈을 호출하는 걸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모듈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상위 A, B, C가 있고 얘는 F다. 그다음에 이제 얘가 GH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도다라는 것은 이 F의 입장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모듈이 이제 F를 호출하는가, 누가 호출하고 있어요? A, B, C가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유도는 이제 FN입니다. 그래가지고 A, B, C가 됩니다. F의 입장에서. 자, 제어도다라는 것은 어떤 모듈에 의해서 제어되는 모듈의 수를 말을 하죠. 네, F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은 뭐죠? GH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펜아웃은 GH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깊이다 이거는 또 우리가 자료 구조 쪽에서 봤죠.
깊이다라는 것은 이제 계층의 수, 몇 계층이냐. 한 계층, 이렇게 보면 한 계층, 두 계층, 세 계층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한 계층, 두 계층, 세 계층 이런 식으로 계층 수를 보여주는 거고, 넓이다라는 것은 이제 분기된 수를 말을 하는 것이고, 주종적 모델, 종속적 모델이 있습니다. 자, 주종적, 주다라는 거죠. 주는 어때요? 제어를 해야죠. 네, 제어하는 모듈이 되는 것이고, 종속적입니다.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제어되는 모듈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F를 보자라는 거죠. F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펜아웃이 있습니다. 자, 펜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를 호출하는 F가 어떤 모듈에 의해서 이제 어떤 모듈이 주어진 모듈을 이제 호출을 하는가, F를 호출을 하는가. 그래서 P, C, D요. 그래서 세 개가 되는 것이고, 펜아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G, H 해가지고 이제 두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펜인과 펜아웃을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가 있는데요. 자료 구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논리적인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우리 소프트웨어는 다 논리적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물리적이다 그러면 이제 직접 눈에 보여가지고 기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 대한 이제 구성,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정도, 그 다음에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설계는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설계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서로 모듈과 모듈 사이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봤는데 글자, 크기, 색깔, 속성 그런 건 한 군데 모여 있죠. 근데 막 그게 여러 군데에 분산 배포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해야 되는 것을 여러 군데를 클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명령어를 한쪽에 있으면서 다른 모듈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 A라는 모듈이 있고 B라는 모듈이 이제 서로 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얘가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게 좋은 소프트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모듈로 구성을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자, 모듈 구조로, 설계는 모듈 구조로 분리되는 이제 구조를 가져나요. 비슷한 말이 되는 거죠. 자, 설계에서 계층적 자료 조직이 제시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계층적 자료 조직이 이제 제시가 되면은 서로 이제 효과적인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설계는 자료와 프로시저 처리하는 거죠. 분명하고 분리된 표현을 이제 포함을 해야 된다. 자, 설계는 이제 모듈과 외부 객체 간의 연결 복잡성을 줄여라라는 거죠. 자, 연결 복잡성을 줄여라. 이게 이제 좋은 거다 그죠. 여러분들 세탁기를 하나 샀어요. 이 세탁 버튼만 딱 누르면 딱 되는 거죠. 근데 세탁을 하기 위해서는 자, 5개의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불편하죠. 정말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기 힘드니까 그냥 세탁기에서 표준 누르고 세탁 누르잖아요. 그런 개념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이제 쉬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을 해줘야 돼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 타당한 것은 모두 구현을 해줘야 되고, 유지보수는 용이해야 된다. 제품만 개발하고 땡이 아니라 제품 개발해놓고 다음날 외국으로 떠버리면 안 되겠죠. 연락도 안 되고, 유지보수, 좋은 품질로 계속 유지가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독립성이라고 그랬죠. 모듈과 모듈 사이에는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했는데, 자, 이 모듈과 이 모듈이 독립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는 걸 판단을 하는데 뭘로 판단할까? 그건 이제 결합도라는 것과 응집도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결합도는 또 뭐고 응집도는 뭐냐? 뒤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문장이 있구나. 자, 여기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분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나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설계는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죠. 실제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설계한 대로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설계에 대한 특징은 애우기보다는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모듈화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모듈화는 이제 여러분이 일단은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모듈화는 소프트웨어를 나눈 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할한 겁니다. 기능별로 분할한 것을 모듈화라 그러죠. 자, 여러분이 뭐 다른 소프트웨어도 괜찮고 엑셀도 괜찮고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인쇄, 편집, 편집이라고 인쇄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죠. 네. 글자 색깔 바꾸는 명령어가 인쇄 그룹에 있으면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몇 개의 작은 부분으로 분할을 한 겁니다. 기능별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글자 색깔 바꾸는 건 다 이쪽으로 와. 글자에 관련된 건 이쪽으로 와. 글자 크기, 색깔, 글자체, 그런 것들은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작고 이제 간단하게 나누어서 이제 해결을 하자 그런 거죠. 모듈화는 독립성이 어찌해야 된다? 높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모듈의 독립성은 이제 뭐와 뭐로 측정이냐? 그럼 이 소프트웨어는 독립성이 좋아요. 이 소프트웨어는 독립성이 안 좋아요. 라고 말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뭐로서 판단을 한다? 자, 결합도, 응집도로서 판단한다. 자, 그래서 결합도는 응집도인데 응고예요. 응고. 응집도는 높은 게 모듈화가 잘 된 거. 모듈화의 독립성이 잘 유지가 된 거예요. 결합도는 낮은 것이 모듈의 독립성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응집도, 결합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